이게 여기도 결과지를 많이 만들어 놔야지 열매가 많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늘어질 정도로 하지 않고 다닥다닥 잘라가서 갖다 계속 그 결과지만 붙여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짧게 해서 내리는 방법도 다들 이게 이제 비가림 시설이라는 장점입니다. 아까 저분 같이 유휴 공간에 이런 그 하우스가 있으면은 이런 거 농사하기에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하우스 골조를 그냥 이용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생육량을 많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질소 비료를 좀 많이 줘야겠죠. 그래야지 더 크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자꾸 키우다 보면 거름기 없이는 이런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 할 때는 거름기를 얼마나 더 줘야 될지 앞에 뭐 40대, 30대, 30인데 그거 더 줄 수도 있고, 이제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은 올해는 몇 폭이라도 있는 걸 가지고서 내년에 잘라서 또 넣고 가다 보면은 하우스 한 동 채우는 건 몇 폭이 안 들어가요,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이런 것이 이제 비가림 시설들인데, 그래서 이건 이제 요즘에는 말이죠, 이게 센서를 달아서 빗방울만 떨어지면은 빗방울만 저게 탁탁탁탁 치면 갖다가 쫙 내려오고, 안에 너무 습도가 높다든지 온도가 높다든지 하면은 측창을 쫙 지들이 비닐하우스, 유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까지도 요새는 충분합니다.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센서를 달고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모다가 오작동이 나면 거꾸로 막 돌고래다가 하우스 철골이다 그냥 비틀어질 정도로다가 모다 힘을 쓰면은 농사하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기자의 비가림 시설은 완전 개폐형을 채택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 밀폐가 돼 있으면은 광은 받죠. 안에 저 수분은 증발하죠. 그럼 밀폐돼 있다 보면은 습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은 병 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개폐형. 그러니까 아이고. 옆구리가 전부 터질 수 있게끔 그래서 둘둘둘둘둘 내려왔다 덮었다. 그러니까는 비만 안 맞게 해주면 됩니다. 바람은 잘 통해야 되고, 그래서 천창만 이렇게 해놓고 천창마저도 개폐를 시킬, 비가 안 올 적에는. 그래야지 옆으로 빠지는 게 한이 있어요.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위에 가서 이슬 맺힌단 말이죠. 그래서 패드에 고정 위치는 패드라 그러니까는 우리 애기 기저귀 밑에 까는 것도 패드인데, 패드의 고정 위치는 상부의 2분의 1 점 윗부분으로 양쪽에서 비닐을 잡을 수 있도록 설치해 강풍 피해를 경감한다. 열매 착과 후 성숙기간 강우 시 비를 가려서 탄저병 경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해서 익을 때까지는 비가 왔다 하면은 비를 무조건 갖다 차단시켜줘야지 탄저병이 경감이 된다. 열매 성숙기를 제외하고 완전 개방해서 고온 피해. 지금 이거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아요. 고온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 올 때만 갖다가 그냥 그 우에만, 그것도 바람은 잘 통해끔. 그러니까 포도밭식으로다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구기자는 애들이. 이 수목형으로 다 T자형 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 견고한 말뚝 좀 쇠 말뚝 세워가지고서 갖다가 이렇게 뻗치고선 비닐 거기다만 깔면은 비가림이 포도밭 안 보신 분들은 연상이 안 될 테지만서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이 책상만큼만 해서 그 비닐 위에다만 딱 깔아줘. 이거 뭐 한 90cm 그러니까 한 1m 30, 요 정도에다만 갖다 해서 위에다가 비닐을 탁 띄워 놓으면은 비는 안 맞으니까 말이죠. 그러고서는 내려뜨리든 T자로 해서 내리뜨리든 하우스 돈보다 훨씬 덜 들어가죠. 비닐만 갖다 쳐버리면.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일 좋은 건 비가림 수목형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300평 농사를 지어가지고서는 돈으로 다 5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인데 나옵니다, 이거. 근데 결론은 어떻게 팔아먹느냐, 누구한테 팔아먹느냐. 그 팔아먹는 재주 없으면 아무리 농사 잘 지어놓으면 딴 사람 반값도 못 받아요. 판로를 잘 모르면은.
그 이제 일반 재배에 비해서는 더블 나오죠. 더블 나오죠. 수확 건조는 뭐 그냥 수확하면 돼서 말리면 돼요. 그래서 수확할 때 이제 옛날식으로 할 때 이제 다 이게 그냥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구기자 수확은 이제 뭐든지 설이 오기 전에 따면 돼요. 제일 편한 거는 열매가 성숙하여 꼭지 부분까지 빨간색으로 착색이 되고 과에 공동이 없이 즙이 꽉 찼을 때 어려워. 그런데 설이 오기 전에 가급적이면 그때 따면 됩니다. 양질의 구기자는 색이 붉고 굵으며 과육이 두껍고 부드러워야 한다. 열매 수확 시 껍질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고 이물질 혼용을 줄여야 한다. 이건 뭐 있으나만 한 얘기입니다. 하여간 설이 오기 전에 만져보면은 탱탱하고 그럴 때 따면 됩니다. 그때 따면 돼요. 그런데 이 잡땡이다 보면 사실 이 구기자가 가지과라 그랬어요. 고추 가지 있다 똑같은 과들이에요. 보면 고추 따다 보면 빠질 때 있어요. 그죠? 이것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꼭지까지 짰다라는 얘기고. 그러고서 수확 시기가 넘으면 과숙이 돼버리면 표피가 터질 때가 있어요. 표피가 갈라진다. 과일 껍데기가 토마토 껍데기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갈라질 수가 있다. 그러고 이제 너무 뜨겁게 되면은 일사과라고 해서 허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뜨거울 때는. 근데 광택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말려놓고 시커멓게 된다. 그래서 수확 다음 날 건조하면 저장약물이 호흡 작용에 의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다 보면은 저장약물이 손실되고 건조 후에 즙액이 빠져나가면서 건조 후에 갈변을 일으켰다. 그래서 수확 후 세척 및 정선을 소홀히 하면은 이물질 호흡이 갈변. 농약은 물 가지고서는 사실은 제거는 안 된다. 일부는 되지만은 이게 침투 이행성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간 것들은 안 되고 그래서 농약 봉투에 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반감기가 있어가지고서는 수확 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약치지 말아라, 30일 이내에 약치지 말아라. 그것만 지키고 그러면은 농약 잔류면 큰 문제 안 됩니다. 엄청 많이 치긴 하지만서도 근데 그걸 잘 안 지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저 담배 인삼공사, 인삼공사 같은 데서 제품 만들기 위해서 인삼은 수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인삼공사에서 다른 거 뭐 또 뭐 여러 가지 광고하잖아요. 정관장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거기 약재를 많이 써요. 당귀 뭐 여러 가지 쓰는데 그걸 자기들이 수매해서 쓰는 것들은 전부 그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농협 같은 데서도 하긴 한다 그러는데 저쪽만큼 철저하게는 안 해요.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 요즘에는 기계들이 하도 좋아서 그 저 시료 만들어서 갖다 꽂아놓고 가면은 한꺼번에 245개의 농약 성분을 한꺼번에 분석을 해요. 그 저녁에 꽂아놓고 갔다 아침에 나오면 다 나와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안 걸리겠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수확했을 적에는 이 필수없어요. 여기 물에 담궈서 가라앉는 놈들하고서 뜨는 놈들은 이상이 있는 것들이 알아. 그것만 건져내고 갖다 몇 번 시쳐가서는 채바로 쭉 빼서 바로 갖다가 이렇게 건조기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건조기에다 집어넣고서 베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루틴은 제일 많은 게 메밀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루틴입니다. 그 요새 눈 건강 그죠? 루틴 나도 먹어요 그거. 눈 건강 눈 맨날 피로하고 침침하는데 그 루틴 근데 그것도 인터넷에 하면 또 어디 이름도 없는 것 나 받고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효과가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 베타인 루틴이 구기자의 주성분이지만 주된 성분이지만 많은 그 약효 성분인데 루틴이 제일 많은 건 메밀에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루틴이 항근합성 기능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다 해보면 다 나와 이런 것들은. 국과민 지방산의 구기자의 불포화 지방산이 80% 이상이다. 유기산은 시트릭 애시드다. 이거 알아서 뭐해? 이기저기
이 아미노산이라든지 지방의 뭐 불포화 포화해서 탄소수해가 어떻게 돼서 뭐 어쩌고 뭐 이거 얘기하려면 그것도 한 몇 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기자 얘기만 하고요. 이거 어떤 사람이 소아지방을 이게 중국 얘기입니다. 소아지방을 간 도중 길가에서 젊은 여자가 8, 90살은 됨직한 늙은이를 때리는 거 이상하게 생겼다. 에고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구기자를 잘 먹을게요. 이놈아 내가 할매보다 더 네가 할매보다 더 늙은 이런 불효가 어딨느냐. 평소 구기자를 잘 먹으라 했거든 어째서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고 이 중국에서 전해진 설화인데 이거를 구기자 제품 선전할 때 저기 저 청양 가면 이게 붙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